안녕하세요. 10월 10일 대체 휴일 월요일입니다. 어제와 오늘 비가 계속 가을비가 내리고 오늘은 어제보다도 훨씬 기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10도씨 이하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에 HLB 금융시장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HLB에는 이번 주 신주 배정 기준일이 이번 주 금요일 날까지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100주당 9주에 해당하는 비율로 신주 인수가 권리가 생기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IMF 연차 총회가 열리면서 워싱턴 DC에서 열리죠. 그리고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를 하향하는 2.9%대를 발표한다라고 등등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으로. 현재 이 시각 5시를 넘어서면서 나스닥의 선물은 마이너스 약보합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 월요일 한번 잠시 이 시각을 살펴를 보면 일본의 아시아 증시 한번 볼게요. 일본 니케이 그리고 일본 타펙스의 지수가 1%보다 조금 낮은 0.7, 0.8%의 약보합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중국 증시 역시도 큰 폭의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홍콩의 항생지수가 2.8%의 큰 폭의 하락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여차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이 3%대의 또 하락을 보이고, 어쨌든 아시아 증시 전반에 걸쳐서 하락의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그리고 이번 주에 바로 재무장관 회의가 IMF 연차 총회에서 좋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실적의 경고 부분이죠. 삼성전자의 지난 3분기가 영업이익이 30%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 미국의 AMD 역시 실적에 대한 경고, 큰 폭의 하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주, 그리고 10월 달 경에는, 금융시장이 요동을 좀 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의 현재 나스닥 선물은 아직은 60포인트 약보합으로 출발하고 있지만 일봉상에서의 전저점을 하회해서 10,000포인트까지도 위협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근심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이건 주봉으로 보여져 있고 일봉으로 보여진다라고 한다라면 이렇게 되는 모습이죠. 주봉과 월봉의 모습을 본다라면 상당히 큰 폭의 많이 오르게 되면 많이 내리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경제의 그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곳의 하락률보다는 조금 더 다운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8,000 이하 포인트까지는 사실은 내년 1분기 2분기 전까지는 열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10월 달에 FOMC 일정이 언제인지를 제가 까먹었네요. 잠시 한번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확인하고 돌아온 이 10월 14일경에 해당하는 미국 FOMC 일정, 대략 빅스텝 0.5%의 하락을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에 대해서 여러 차례의 정정을 하게 되죠. 유상증자 결정이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본래의 목적은 리보세라닙의 신약 허가 NDA 그리고 상업화 준비를 위한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금 조달이 대략 3,200억 원대의 내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법인 증권 취득에 2,827억 원인데 대다수 이 부분이 엘레바에 투자할 것 같다. 취득에 이 부분에 현재 100%지만 지분을 증가하겠다는 생각이고요. 현재 엘레바 테라퓨틱스는 연
600억 원대 이상의 현재 지속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탑오빈 증권 취득에 엘리베이터 트래피틱스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시설자금 300억 원, 운영자금 80억 원대, 채무상환은 40억 원대, 46억 원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님이 신약 허가 NDA와 또 상업화 준비를 위한 유상증자. 지난 2020년도의 유상증자 부분도 엘레바 트래피틱스의 다수가 들어간 걸 생각을 해본다라면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증자 방식은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 일반 공모 100주당 9주에 배정이 된다. 신주 발행 예정가는 34,000원인데요. 확정 예정일은 다음 달 11월 28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신주 발행 예정가는 변동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주 배정 기산일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은 100주당 9주에 해당하는 주주 배정을 받습니다. 청약 예정일은 12월 1일이고요. 납입일은 12월 9일. 이러한 100주당 9주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절반의 조금 이상은 긍정 신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임직원들의 대표이사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이 리보세라님의 NDA 상업화 준비를 위한 엘레바 트래피틱스 그러한 측면으로 탑오빈 증권 쪽으로의 자금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정정된 전자공시를 보게 되면 10월 14일에 신주 배정 기준일이 되겠고요. 확정 발행가 현재 34,000원인데 그보다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2월 1일에서 2일이 바로 구주주 청약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어느 분 우리 19분 중에서 이 HLB 유상증자권에서 언급을 조금 하셔서 개인적인 소견은 긍정적인 신호가 그리고 여러 가지 올 초에 이제 C레벨의 그러한 임원들의 서둘러서 하는 그러한 영입 그리고 SMO에서의 놀랄만한 그러한 발표 등등 그때 이제 진양곤 회장 대표가 유튜브로 방송했었죠. 저는 잘 보지는 못했는데 기사 정도로만 보았습니다. 그땐 조금 제가 힘들어할 때라서 어쨌든 이러한 긍정적인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긍정적인 FDA의 미팅이 개되어져 있는데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개별 종목으로 다루어져서 수급이 들어올 것도 같고 글로벌 전체적인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동조화되면서 가격 조정이 나올 것도 같고 어쨌든 이번 주 10월 달에 긴장감을 가지고서 시장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서 금리, 환율 부분이, 금리, 국고채 이런 부분들이 회사채 등등이 강세를, 금리 인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달러, 엔달러 모두 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가 서부 텍사스 원유로 본다라면 4.19달러 배럴당 현재 92.64 이 정도라고 한다면 지난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황에서 전쟁이 생기기 전에 유가였던 부분 그리고서 러시아의 현재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지역을 점령했던 부분이 전부 다가 투항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상당 부분의 영토를 회복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과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카드를 좀 더 버튼을 눌러질까? 그렇다면 여담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구상의 러시아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어쨌든 전쟁으로서의 그러한 불확실성, 핵카드를 누르지 않는다. 어쨌든 간에 공포스러운 일이고요. 경제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오페크, 또는 러시아의
감사한 소식,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고 투자 심리를 더욱더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봉에서의 HLB의 모습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번 주 당장의 화요일 내일부터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이제 미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내일 움직임이 좀 변동폭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HLB 제약도 현재 단기의 상승을 봤다가 HLB 제약 이런 경우는 좀 더 누군가가 잠시지만 떠나고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것도 전저점 요 최근에 14,500원대가 무너진다라면 충분히 여기 12,000 이하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HLB 제약해 보고요. 현재 HLB 생명과학도 18,000원을 다시 터치를 한번 했었죠. 지난 5월에 이곳 18,000원대를 총가상으로 돌파하지는 못하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최저 12,000원까지도 얼마든지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에 12,000원까지도 충분하게 열어둘 수가 있다. 섣부르게 들어가시는 것보다 인내심 있게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엘테라가 가장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저는 이 세 번째로 엘테라를 참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데요. 처음에는 바로 HLB 글로벌이었었죠. 베트남에서의 그런 백신 부분으로 했었고 그리고 나서 노터스 부분이었었고요. 일봉에 보면은 노터스만 잠깐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움직임을 돌아가면서 한다라면 엘테라의 모습도 한 번 정도는 충분히 이제 서서히 480선의 이평선을 지나면서 앞전의 고점인 이 부분 15,000원대를 돌파해 가고 있다. 충분히 소화가 됐다라고 보겠죠. 따라서 20,000원을 향해 가는 모습은 긍정적이다. 충분히 매집이 누군가는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엘테라가 가장 좋아 보이지 않나. 장중에 혹시 이번 주에 출렁거림은 있겠으나 저점 공략해 볼 만도 수량은 늘리지 마시고요. 조금씩 정도 기술적으로는 저는 그와 같은 흐름으로 보여지는데 시장을 한번 더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터스 이런 부분은 워낙에 한번 해외 먹었기 때문에 끝까지 충분히 더 기다려 볼 필요는 있다. 이제 HLB 글로벌 같은 경우는 2021년 1년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하방 경직된 모습 얼마요? 7,000원 이하대라고 한다면 충분히 메리트를 가지고 접근해 볼 만도 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의 분봉의 모습 현재 HLB 역시도 점차적으로 하방에 응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시금 이번 주에 4만원 초반대 한 번 더 터치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궁금하실 텐데 HLB의 이번 주 유상증자의 주주배정 그리고 실권조 공모가 이렇게 증자 방식이 되었고요. 3,200원대의 유상증자라. 이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이 있었고요. SMO에서의 놀랄만한 그런 정량적인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었고, 과연 이것이 이번에도 저는 성공하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참 대단한 전략이다는 생각입니다. 데이터 형식으로 해서 한 36회 6회차 7회차의 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일이 2년 만에 또다시 3천억 원대를 증자를 한다라. 이런 부분 놀랄만한 참 수완입니다. 어쨌든 오늘 휴일 월요일 마지막 비도 이 비가 만약에 그치게 되면 이제 단풍이 서서히
물결이 일어갈 것이고요. 날씨는 더욱더 차가워져서 건강 꼭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내일 또 오늘 새벽 냉철하게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을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HLB 종목들의 움직임보다는 글로벌 시장의 방향성을 좀 더 체크하는 것이 시장을 바라보는 건데 더욱더 더 올바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환율, 그리고 고객예탁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은요. 51조 1910억 원의 고객예탁금 여전히 51조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신용융자는 조금 들어서 16조 4천억. 아마 이번 주 이건 뭐 이틀 좀 지나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16조 원대도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환율이 그나저나 대단히 걱정인데요. 1312.45원이라. 환율은 달러 강세는 조금 더 지속적 되지 않을까. 미국도 이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로 인해서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달러가 강세라고 해서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기축통화국인 미국 역시도 대단히 경제가 어려운 달러가 높아도 적정선이 가장 좋은데 좀 어려운 상황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 힘내시고 내일 이른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